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0주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산 통합으로 같이 다뤄드립니다. 거래량 급락세가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11월만 해도 거래량이 이전 10월 대비 15에서 2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좀 심각하게 느껴지죠. 근데 12월은 또다시 10월보다 거래량이 10에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다면 10월과 견주어 봤을 때 12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죠. 네, 나중에 그건 또 좀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하락률을 보였었는데요. 부산이 한참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인천이 그 뒤를 바싹 뒤쫓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 3위권에 있던 대구가 2위권으로, 그나마 인구 100만의 도시들은 그나마 보합권에 있다가 플러스 0.01,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죠. 서울이 플러스 보합이던 것이 마이너스 0.03이던가요? 네, 그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무튼 춥다. 11월은 추운데 12월은 얼음이 열 것 같다. 미국 테크주들, 알리바바가 아니고, 구글, 테슬라, 등등, 네네. 네, 그 진심으로, 신고가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테크주, 미국은 전성시대, 중국은 제조업, 싼 물건 전성시대. 제가 주문했는 거 몇 가지만 해봐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가격이 괜찮거든요. 한국 쿠팡에서 싸다고 해서 무료 배송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10,000원에 주고 샀던 것을 2,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좀 불필요한 것도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테크주에 열을 올리고 있고, 중국은 제조 2025였던가요?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금리 많이 떨어진다 말은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코픽스 금리만 보더라도 4. 네. 올해 1월달 4.29 이후로 다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요거 바뀌면 대출금리 바로 오르거든요. 대출금리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담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이 4.56이에요. 11월달, 12월달 대출 받는 사람은 주담대 4.8%, 신용은 한 6.2%, 이 정도 대출 받아야 됩니다. 이 4%가 상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4%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수치인데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더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대출 여전히 부담스러운 형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4.27%. 나는 싼 금리에 대출 받아서 집 사서 괜찮아 했던 사람들 갱신. 이 과정을 반복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대출 금리가 4%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집 싼 대출 금리로 집 샀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거의 다 이제 변동금리로 많이 접어들었죠. 한 절반은 변동금리로 접어들었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도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어려움이 더 많은 계층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초록색 요거 한창 올라갈 때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거의 6%에 육박했어요. 전세가가 꼬라박을 수밖에 없고 덩달아 매매가도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전세가도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 기준으로 신규 주담대 금리인데요. 계속 올라왔어요. 고정금리는 1년 내도록 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3.5% 고정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그 층위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더라. 여전히 집을 사는 사람은 부담스럽고요. 10월달, 11월달 집 사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정책 자금이죠. 생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 잘 없었다고 하죠. 근데 12월 달은요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게, 제가 얼음이 얼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제가 좀 전에 한 10분 전쯤에 뉴스로 확인했는데요. 1,300억 대출 받았대요. 1,300억. 13일까지 집계였다. 12월 13일까지 집계인가 그렇게 말했는데 1,300억 대출 받았대요. 이 너무 심하잖아요. 11월 달 주담대 대출 얼마 받았나요? 5조 받았어요. 5조. 12월 달 들어서 대출 5천억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한 70%, 80%는 정책자금 대출, 신혼부부, 청년층 이런 사람들 대출 받아요. 실제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은 12월 달에 한 2천억 대출 받으려나? 5억짜리 집을 산다고 기준으로 60%, 40% 대출 받는다고 쳐도 4억 기준으로 전국에 500채. 대구로 할당해 본다면 대구는
한 20분의 1 정도 할당하니까 대구에서 정책 자금이 아니고 생으로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되겠다. 휴일 빼고 평일에 하루에 한 명씩 대출 받아서 집 산다. 이거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을 판이 아니고 은행이 문을 닫을 판이다. 은행은 절대로 문 안 닫죠. 기존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만 올리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요것만 올리면 가만히 앉아서 꿀 빨 수 있는 형국. 뭐 가계대출이 1000조니 뭐 주담대가 1000조니 자영업 대출이 1000조니 기업 대출이 얼마니 은행 꿀 빨 수 있어요. 자영업자만 힘들어지겠더라. 이어서 매수 의지수 동조화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조금 특이한 현상은 인구 200만 300만의 도시도 같이 동조화, 인구 100만의 도시도 동조화. 근데 이 형국은 같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시켜서 살펴보면은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최악일 때 22년 12월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때 왜 그렇게 더 추웠어요? 처분 조건 때문에 엄청난 금매가 쏟아져 나오더라. 근데 그때 가격 마냥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수 의지수는 더 바닥. 부산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때가 8.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이에요. 지금이 1년 전 그날보다 더 춥더라. 더 춥더라.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이 풀리고 1월달, 2월달 이렇게 골고루 집을 샀던 사람들 물은 오르긴 올랐죠. 예. 그것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역들 조금 더 가격 버티고 있는 모양새고요. 3억 이하 아파트는 지금 말도 못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조차 잘 되지 않고 그나마 노후 신도시 뭐 특별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누군가는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지만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발만 묶이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덩어리 하나하나도 조합원들 뜻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느린데요. 그 큰 덩어리들을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한단 말입니까? 자, 요거 지난주 대구 마이너스 0.04에서 0.66으로 확대되고요. 부산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8로 제일 아픈 부분은 이번 주 가장 아픈 부분은 거의 약보합 상태였던 서울 경기가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 경기도가 대구보다 낙폭이 더 커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지방은 보도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주간 신고가 비율은 늘 이 정도. 근래 들어서 22년식 아파트, 23년식 아파트도 근래 들어서 매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든지 시장에 내놓고 팔리는 순서대로 판다. 과거에는 계산 셈법이 복잡하잖아요. 세율도 잘 알아야 되고 어느 걸 먼저 팔고 어느 걸 나중에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니더라. 챙길 수 있는 것, 작으나마 챙길 수 있는 것 일단 챙기고 보자. 자, 이번 주 50주 차인데요. 51주 차. 여기 지금 차트가 자꾸 늘어지다 보니까 2주마다 기록할 수 있어서 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거래량 급락이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 지난주에도 낙폭이 굉장했었거든요. 이번 주도 만만치 않더라. 이것이 지속될 우려가 있겠더라. 지금 매수 의지수는 여기 22년 이때 굉장히 바닥일 때 있잖아요. 매수 의지수는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럼 거래량도 이 사단이 난다면은 처분 조건으로 인한 급매는 없을지언정 그때보다 훨씬 더 자영업자들은 더 씨름하고 있죠. 기업체들 명태도 독려하고 있죠. 버티지 못하면 야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매매 거래량 주간 거래량이 급락하는 가운데 부산 기준으로 거래량 10월의 거래량 2200건, 11월의 거래량 1800건, 15에서 20%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죠. 12월은 또 줄어들거든요. 대구는 1880건에서 1580건. 지금 현재 지금 3주차 95% 정도 지금 거래가 되었거든요. 완료되었어요. 1580건. 다음 달 거래량은 1400건 혹은 1300건도 볼 수 있겠다. 부산 기준으로는 1600건, 심하면 1500건의 거래량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제일 심각하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같은 2300건대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인천은 1500건대로 바로 떨어졌어요. 인천이 살벌하게 서울이 급락을 맞는 가운데 인천이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는 대전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고요. 울산 거래량 위축되고 광주도 위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이 그나마 제일 낫다.
제일 낮다고 하는 바로 옆 동네 세종시가 주간 실거래 기준으로 마이너스 0.12%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 세종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층위가 낮아지는 거 보이고요. 이제는 뭐 빙하기를 탈출하고 이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기대감은 이제 접자. 지금 모양새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모습 이거 보여지시나요? 이 느낌 아시겠나요? 아, 이 분위기 다르잖아요, 이게. 빨간불.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전세 거래량은 그나마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인데요. 요것도 좀 맹점이 계속 있어요. 임대차 3법 빨리 돼서 전월세 신고자가 돼야지 뭔가 투명하게 정립이 되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1년 지금 2년째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에 아마 총선 이후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임대차 3법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의 민낯도 드러나게 됩니다. 전세 시장의 민낯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좋은 긍정적인 효과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전세 꼼수 전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시세 3억밖에 안 하는데 4억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꼼수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을 높여서 하면 대출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런 관계에서 꽁꽁이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주택시장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1년째, 2년째 지금 계속 유예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전세 거래량 대구 활발하지 않죠? 부산 활발하지 않죠? 인구 100만의 도시가 오히려 인구 100만대의 도시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느껴질 정도. 근데 울산은 아니더라. 대전, 광주에 미치지 못하더라. 거래가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매물 기준으로 부산은 52,000건대 정체, 대구는 38,000건대 정체, 서울은 57,000건대, 58,000건대, 네, 아니다, 8만입니다. 87,000. 네, 요 정도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서울이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지금, 요건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매물은 정체되고 있고, 은근히 전세 매물보다는 월세 매물이 야금야금 올라가요. 광주는 정말 이제 브레이크가 잡혀있지 않는 듯 늘어나고 있고요. 울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나마 잘 나가는 대전이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매물 1위는 대구더라. 이 오명을 벗을 길이 없네요. 그 대신 부산하고 한 개씩 양분해서 가졌습니다. 매물 1위는 대구더라. 전세 매물 1위는 부산이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 있겠고요. 같은 부산과 인천을 놓고 보더라도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요. 인천은 매물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3년 입주 물량 4만 개, 22년 입주 물량 4만 개.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인천은 가고 있는 상태고 부산은 그 정도 입주 물량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한 지난 10년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입주했던 물건들 숫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 매물은 그래도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부산과 인천 대조해 보시면은 인천은 그나마 상황이 낫더라. 인천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는 하지만 아까 매매 거래량 겁나게 떨어지는 거 보셨죠? 거기 송도니 어디니 집값 10억 했던 아파트들이 6억이니 7억이니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들 지금 보시고 있잖아요. 지난번 한창 인천이 가장 큰 급락세를 보이던 그 무렵에 주간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1% 이상 하락을 보여주던 그 무렵에 인천 40%씩 하락하고 그랬었거든요. 부산은 그렇게 시계 두드러 맞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잠펀치를 계속 1년 내도록 잠펀치를 맞고 있는 부산. 인천은 펀치 세게 한 방 맞고 많이 반등했다가 지금 잠펀치를 좀 맞고 있는 그런 느낌. 가운데 서울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천도 또다시 조금 많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급등락이 심한 시장 좀 무섭거든요. 전세 매물 부산, 대구와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질 때, 한번 벌어질 때는 그 경향성이 꽤나 오래 가더라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 웬일인가요?
뭐지? 순간 착각했습니다. 이게 4만 건인 줄 알고 대구가 또 1인 줄 알았는데 예, 부산 1이 맞습니다. 네, 제가 요거 영상 촬영하기 전에 데이터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천은 뭔가 그래도 인구가 지금 300만이 근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1년에 인구가 1%씩 는다? 요 인천과 부산 견적보면 300만, 330만, 1%씩 는다? 1년에 3만 명씩 플러스가 되고, 여기 3만 명씩 마이너스가 되고, 몇 년 안 가면 정말 5년, 10년 안쪽으로는 거의 무조건 인구가 역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에도 젊은 층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고 허리층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지금은 부산을 떠나는 인구도 1% 정도 수준되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긴 해요. 아무튼 10년 내로는 부산 인구가 인천보다 더 적어지는 그런 형국. 그래도 부산은 메가시티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메가시티라는. 뭐 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대선이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거고 메가시티. 윗동네도 이미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고 이 가운데 걸쳐 있는 대구는 정말 이 통로로서의 역할밖에 안 되겠구나. 대구의 미래가 정말 암담해 보이죠. 부산보다도 훨씬 더 암담해 보이는 게 대구. 그나마 대전, 세종 이런 데는 수도권까지 뭐 KTX 타고 1시간만 하면 가거든요. 대구에서는 2시간. 심리적인 거리 차이가 굉장하죠. 대구에서 어디 포항으로 1시간 간다 그래도 저는 큰 밥 먹고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하물며 2시간까지 거리 좀 부담스러운데 이 위쪽 사람들은 이동 시간을 그렇게 또 뭐 1시간 정도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메가시티 그 틈에 뭐지? 대구군이 통폐합? 뭐 하자는 거죠? 감사합니다.